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각 기수당 20명만 수강 가능한 만큼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매일경제TV, 머니투데이 방송, SBS 비지 등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입니다.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 진격의 반도체입니다. 그죠? 반도체가 네. 불이 붙으니까 꺼질 줄 모르고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뭐 HBM 효과로 인해서 가다가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더 이제 힘을 실는 것 같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 나온 것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어제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네. 3월 반도체 수출 데이터가 전년 동기 대비 3.1%가 좀 증가했고요. 네. 여기서는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반도체 업황이 가시적으로 계속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수출액의 경우에는 117억 달러를 좀 기록했는데 21개월치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네. SK하이닉스가 어제 신고가 좀 갱신을 하면서 예. 이런 어떤 이 단순한 어떤 수출 데이터에 대한 이 실적 기대감들이 1분기 내지는 올해 전체적인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좀 특징적이게 봤던 포인트들은 반도체 외에 이제 4대 IT 품목이 모두 2년 만에 다 증가세로 좀 전환을 좀 했는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무선 통신기기가 2년 만에 모두 다 수출 증가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네. 지금 반도체 사이클에만 우리가 너무 이제 집중을 좀 했지만 IT 여기에 부과되고 있는 통신기기라든가 디스플레이 업황이 회복되고 있다. 이 부분은 관련주들의 어떤 수급 유입 효과 내지는 뭐 중국향에 대한 비중들이 좀 큰 디스플레이 업황들에 관련된 어떤 회복세를 좀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계속 뭐 7만 원 수준, 6만 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네. 뭐 7만 전자 5명을 가졌는데요. 주가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엄청 기간적으로 오랜 시간 기다가도 네.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는 그 상승 기간은 짧고 상승 폭은 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하는 오늘 3.6%가 오르면서 삼성전자가 맞습니다. 야 정말 불을 뿜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남아 있는 게 실적 아닙니까?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 4월 5일 실적 발표 네.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올해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의 시장 컨센서스가 뭐 3조 원대 중반. 1분기. 그렇죠. 그러다 이제 2월 대에서는 뭐 한 4조 초반, 네. 그다음에 뭐 3월 들어서는 뭐 4조 중후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5조 넘었죠. 예, 5조. 가장 최근에 지금 5조 300억 정도였는데 오늘 모 증권사에서는 5조 7천억 원대. 네, 막 올리는군요. 예, 영업이익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가 네.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그러니까요. 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업턴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1월 예측 대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의 영업이익 개선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지금 한 1조 4천억 원 규모에서 약 1조 9천억 원 규모까지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갤럭시 S24에 대한 이 출하량 증가 여파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반도체 사업 부분, DS 사업 부분의 흑자 네. 전환이 근본 그렇죠. 1분기엔 조금 더 가셔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남아있던 있기 이제 때문에 낸드마저 돌아서기 시작하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뭐 이슈가 좀 있었죠. 뭐 네. SSD 가격을 인상하고 품귀 현상 관련된 네. 이슈가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그래도 비메모리형 반도체 부분에 대한 최근에 가격 상승 여파도 있었고 네. 관련된 비메모리형 매출도 또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인 업황 회복 안에서에 대한 실적을 반영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컨센서스 안에서에 대해서는 뭐 5조 297억 원까지에 대해서 뭐 하루아침 만에 거의 뭐 7천억 원대가 더 증가됐기 때문에 네.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4월 5일 날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만약에 실적 기대치가 조금만 미스가 좀 난다면
이게 좀 조정의 빌림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좀 4월 2일 그러니까 오늘 85,000원 신고가 갱신을 했고요. 네. 종가도 오늘 신고가 안에서 좀 마감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아직은 세론 효과보다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을 오히려 주가로 좀 더 반영시키는 효과가 아닌가라고 좀 보였고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지만 전체적인 어떤 종목들은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 낙폭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을 좀 대비해 본다면 삼성전자가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수급 유입 효과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좀 체크를 해야죠. 그동안은 사실 뭐 외국인들이 살 때 SK 하이닉스를 오래 많이 샀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하이닉스보다도 역시나 삼성전자를 많이 사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네. 수급 좀 봐주세요. 예, 3월 한 달치에 대한 추정치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기관과 외인이 동반 4조 7천억 원대 순매수를 좀 했고요.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3월이 굉장히 좀 강한 주가 상승폭을 좀 이끌었는데 3월 후반에는 SK 하이닉스가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안에서 네. 일부 순매수 비중들이 좀 더 감소된 흐름들이 있었지만 기관과 외인이 모두 합해서 지금 3,906억 원 순매수 우위를 좀 보였습니다. 지금 뭐 시점에 따른 차이가 좀 있지만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의 상승세, 뭐 2월, 3월에 대한 상승세가 네. 굉장히 컸기 때문에 1분기 안에서에 대한 순매수액은 굉장히 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3월 한 달간에 대한 이 수급 유입 효과가 더 집중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2월 PCE 지표가 예상치를 좀 더 부합했던 이런 부분들이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이 증시의 불확실성들이 좀 단기간 좀 해소된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우호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더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6월에 뭐 금리나 기대감들에 대한 기대치를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좀 수반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오늘 뭐 증시의 흐름은 저는 좀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예. 크게 좀 우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보십니다. 네. 다만 이제 4분기 실적 이번 근본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앞두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4월 중에서 또는 4월 말 정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좀 예상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뭐 상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5월 15일까지 1분기 보고서 제출을 하다 보니까 4월 중순에서 뭐 한 5월 초까지는 실적 발표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네. 지금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커졌기 때문에 마이크론을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도 그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상향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도체 빅2에 관련된 실적 우려감들은 없는데 지금 우리가 반도체 장비주나 뭐 소재주 여기서는 사실 실적의 어떤 연계성보다는 너무 수급에 대한 기대감만 반영돼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은 상단에 좀 위치하고 있는 종목들 많기 때문에 근본 실적 발표 때 실적의 괴리감들이 좀 더 커지다 보면 오히려 악재로 좀 인식될 수 있는 요인. 그래서 시장에서는 업황에 대한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커졌는데 근본 1분기에는 4분기 대비해서 뭐 가시화된 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좀 많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도 실적 관점에서의 옥석 가리기 내지는 포트 재편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실적은 우리가 다 주목하고 있고 가이던스 범위 내에 있는데 네. 소부장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가 있기 때문에요. 소부장을 접근할 땐 특별히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실적이 포커스가 됩니다. 그밖에 반도체 이슈들을 좀 점검하게 되면 이 AI 뭐 서버나 이쪽의 경쟁이 한쪽으로 계속되는 네, 것과 맞습니다. 함께 그죠. 그게 이제 레거시 제품 쪽으로 지금 반도체로 확산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슈일 네네. 텐데요.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네. 예, 지금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업황 회복은 수출 데이터에서도 확인을 네. 했듯이 뭐 지금 IT 부분이라든가 디스플레이 뭐 전략적으로는 지금 뭐 PC라든가 IT 기기 디바이스 부분들에 대한 이 매출 확장세 안에서는 2분기 내지 3분기까지 그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좀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135조 원을 향후 6년간 좀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를 좀 구축하겠다. 그래서 네. 슈퍼컴퓨터를 6단계에 거쳐서 구축하고 종국적으로는 자체 생성형 AI 칩을 개발해서 구축해서 탑재를 하겠다. 다 자체 칩을 개발하려고 하죠. 엔비디아가 네네. 워낙 이제 비싸고 뭐 또 원하는 때 제품을 못 받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클라우드 이 경쟁력들 안에서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3파전 네. 안에서 이 시장 파일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이전에 아마존이 203조 원대 이 데이터 댐을 좀 구축하겠다고 좀 발표를 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이 두 회사가 약간의 뭐 협공을 위한
그런 어떤 시장 선점에 관련된 경쟁이 이제 본격화됐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더해져서 뭐 최근에는 지금 구글의 경우에도 뭐 엔슬로픽에 이제 지분 투자를 구축하면서 지금 오픈 AI의 대항마로 좀 불리고 있는 영국의 엔슬로픽 여기에 좀 투자를 하면서 AI 플랫폼들을 형성하고 있고 아마존도 여기에 같이 이제 5조 원대 투자를 좀 단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양상들은 지금 클라우드계에서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파전인데 향후에 AI 칩에 관련돼서는 아마존과 구글이 또 같은 어떤 동맹 체계를 좀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엔슬로픽의 각각의 지분 투자를 좀 결정했다는 부분들 안에서는 향후에 협력 내지는 사업에 대한 어떤 동반자 관계로도 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이 엔슬로픽이 오픈 AI에 비해서 지금 생성형 AI에 대한 이 구축이 좀 더 늦춰진다라는 평가가 있지만 가시성 기술력 관점에서는 오픈 AI와 동일하게 GPT 서비스에 대한 확장 그래서 여기에 관련 생성형 AI 관련된 가시성들을 좀 더 갖게 되면 두 개 축으로 나눠져서 이 개발집들의 경쟁들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적으로 보면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구축이 단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뭐 아마존도 15년에 걸쳐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6년에 걸쳐서 좀 추진한다라고 좀 밝혔듯이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반도체 3사,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마이크론 이런 어찌 칩 제조사들의 최대 수혜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한국에 방한한 이후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와 동일하게 좀 미팅을 좀 하고 갔지 않습니까? 네. 관련돼서 향후에 여기에 관련된 구축 칩을 우리나라에서 좀 더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커지지 않나. 저크하고도 왔었잖아요. 네네. 네네. 서로 그래서 막 뭔가 합종 연행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수급은 사실 그런 기대감들을 좀 더 모두 반영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자, 반도체가 뭐 시장에 지금 가장 핵심이고 주도주이죠. 다른 그 섹터는 순환하면서 가는데 네. 주도 이제 반도체는 흔들리지 않고 갑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 전략하고 관심 종목을 알아볼 텐데 늘 뭐 올라도 고민 떨어져도 고민이죠.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느냐 아니면 정말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반도체 전체에 대한 컨셉이 있고요. 네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가 하나의 좀 주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안에서 역시 핵심은 뭐냐, HBM이냐, 혹은 뭐 레거시냐, 네. 지금 CXL,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반도체 전략 섹터 관심 종목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반도체 빅2의 경우에는 실적 연동 관점에서 조정 시전 매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빅2. 네. SK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대를 돌파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SK하이닉스가 20만 원을 안 간다는 부분보다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9만 2천 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무기가 이 부분을 좀 더 쳐주고 싶은데 오늘 신고가 행진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 실적 발표가 일종의 셀론 효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만약에 여기서 조금 조정폭이 좀 더 크게 나온다면 저는 그때도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빅2는 업황 그리고 여기에 연계되는 실적 기조 안에서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반도체 장비주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공정단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그리고 여기서 뭐 고대역 반도체의 경우에는 뭐 최대 수율이었던 뭐 수율을 잡는 뭐 장비들 그리고 뭐 HBM 반도체 구현은 TSV라는 공정 붙이는 공정이죠. 그래서 예. 한미 반도체의 주가 폭들이 굉장히 좀 더 커지고 있고 그렇죠. 한미 반도체가 뭐 최근에 더 강한 이유는 마이크론에도 공급을 할 수 있다. 네. 이런 수주 기대감들도 반영이 됐는데 그리고 ETF 생기면서 네. 다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동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전제에서 주가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수주로 증명을 해야 되고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분기 기점에서에 대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예상치를 부합하거나 상회하는 어떤 실적을 삼성전자가 좀 이룬다면 저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은 확인했다. 그래서 여기에 연계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반도체 소재주. 그래서 실적이 같이 늘어나는 만큼 소재주의 실적도 네. 늘어난다는 이런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동진세미캠 그런 네.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요즘. 지금 저는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주가 반영은 좀 덜 됐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이나 뭐 하나머티리얼, 동진세미캠이 가장 먼저 좀 반영 효과가 좀 있었고 플립칩 안에서는 대덕전자가 크게 주가 반영 효과는 좀 미비했어요. 예. 근데 어제 뭐 대면적 플립칩 개발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하반기에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올해 업황의 회복 관점 그리고 DDR5의 매출 확대 부분 안에서에 대한 이 FG 폴그리드 어레이의 볼그리드 어레이 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장비가 F12G. 네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올해 1분기 실적과 연계성을 좀 더 갖는다면 저는 반도체 소재주도 지금쯤부터는 좀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저는 최선호 픽을 지금 삼성전자로 좀 골라봤는데요. 네. 오늘 주가가 좀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레거시 반도체에 관련된 업황 회복이 좀 이끌었다면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는 고대역 반도체를 공급하는 데 있다면 즉 HBM 반도체에 대한 실적 반영 효과 여기에 더해서 CXL 디램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에 대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면 네. 삼성전자가 비록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고대역 반도체에 관련된 시장 점유나 선점은 조금 더 늦었지만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캐파 안에서에 대한 생산량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충분한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는 조정시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얘기해서 가려진 소부장 이런 걸 하나 딱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네. 일단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소위 빅2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그 가운데 삼성전자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삼성전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얘기한다고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 삼성전자야말로 일봉이 아니라 월봉 보고 투자해야 되는 기업입니다. 그죠? 네. 네. 월봉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추세를 가는 것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을 좋아하느냐, 소부장류를 좋아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SK 하이닉스만 독주했기 때문에 그 키 맞추기를 삼성전자가 해왔고 해가는 과정으로 보셨고 소부장 쪽에서는 소재 업종의 상승 여력이 좀 더 있는 네. 걸로. 아까도 네. 말씀드렸던 대덕전자. 음. 그 대덕전자의 경우에도 네. 일봉 주가를 보면 어제 6%대 상승은 좀 있었지만 네. 사실 다른 반도체가 2배, 3배 갈 동안 소재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변동폭들은 굉장히 미미했습니다. 작년 7월 주가가 고가였고 네.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한 2만 원대 중후반 안에서에 대한 박스권 형성했기 때문에 저는 대덕전자의 경우에는 대면적 이 플립칩이 하반기부터 공급이 되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AI양 칩에 탑재될 수 있는 플립칩에 대한 공급이 가시화되는 모멘텀을 좀 주목해보고 네. 올해 1분기 기조 효과보다는 저는 2분기에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좀 더 크게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고 덜 주가에 반영됐던 대덕전자도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반도체는 워낙 잘 가고 있고 네. 다른 섹터들도 사실은 뭐 방산 그죠? 또 뭐 네. 로봇 이런 쪽으로 순환해서 가는데 2차 전지는 뭐 오르는 듯 안 오르는 듯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올랐던 거는 약간 전고체 모멘텀 이런 쪽으로 올랐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양극재나 뭐 소재 업종 2차 전지가 이렇게 다 올랐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좀 이제 바닥 따지기 과정인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뭐 전고체 배터리, 인터배터리 네. 2024 이후에는 뭐 네. 전고체 배터리나 4680 배터리 이 두 가지 모멘텀을 제외하고는 맞아요. 크게 사실 예.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 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단기적 이벤트 안에서의 전체적인 2차 전지 수급이 바닥을 찍고 조금은 올라왔지만 아직도 우리 눈높이에는 전혀 좀 맞지 않은 바닥권을 좀 보여주는 주가 흐름인데 그러니까 지금 셀사의 1분기 실적 기조를 조금 종합해 보면 네, 네. 이 셀사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에 관련된 전망도 다 희비로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업황 우려 때문에
목표 주가가 좀 계속해서 좀 하향되고 있고요. 예. 1분기 매출액에 대한 전망치를 6조 5천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을 2,208억 원으로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 리포트를 보면 이 전망치가 또 하향을 됐습니다. 2,208억 원의 영업이익에서 1,208억 원으로 좀 하향됐고요. 이 부분은 IRA 세액공제 부분을 제외한다면 영업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어떤 전망도 좀 나와주면서 전체 1분기 AMPC 금액을 약 3천억대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을 2,208억에 대입을 해보면 800억 적자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걸 1,208억에 대입을 하면 2천억대 적자인데 예. 근데 뭐 영업손실 금액을 한 200억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는 어떤 데이터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장의 화두가 아닌가.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3월 한 달 주가에 대한 등락률을 보니까 0.2% 올랐습니다. 네. 한 달간. 예. 자, 이 부분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들이 아직 주가의 어떤 이 상승 여력들을 좀 더 제한시키는 원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세일사 중에 사실은 대장주고 그죠? 네.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목표가도 그렇고 영업 전망이 아직까지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네. 삼성 SDI는요. 네. 삼성 SDI 경우에는 지금 1분기 매출액을 5조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전망을 2,079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오히려 좀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2,079억 원에서 2,424억 원으로 이 상향되면서 이 셀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단순하게 전고체 배터리에 관련된 사업 기대감만 수반한 것이 아니라 업황 안에서 전반적으로 좀 부진은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익 개선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삼성 SDI가 예, 맞습니다. 네. 전자라고 잘못 말씀하셔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아니 저도 그럴 때 많아요. 네. 헷갈릴 때. 네. 그래서 지금 23년도에 4조 원대 설비 투자를 좀 단행했었고요. 올해는 6조 3천억 원대 설비 네. 투자를 좀 계획을 한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지금 P5 유럽향 고용량 배터리 부분 프리미엄 배터리 부분이 P5가 3분기 그리고 4분기에 이어서 올해 1분기까지에 관련된 실적 개선 영향을 좀 작용을 했고 네. 아직 수율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만 P6라는 모델이 올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출하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동일하게 좀 본다면 셀사 안에서는 삼성 SDI가 그래도 상반기까지는 이익 기조가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삼성은 참 기가 막혀요. 삼성에 우리가 삼성을 볼 때 항상 네. 그 먼저 들어가서 리스크 테이킹 안 하고 그죠. 네. 쫙 시장 크면 들어간다 그러는데 네. 셀사 중에서도 사실 설비 투자나 이런 게 제일 늦었잖아요. 맞습니다. 보수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돈이 없나? 그 아니라 이제 네. 시장이 이렇게 한번 확 기대감이 있다가 네. 오히려 좀 위축이 되는데 이때 이제 좀 사실은 확장을 하고 있고 네. 그죠. 삼성의 전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일 사실 논란, 걱정, 뭐 우려 뭐 이런 게 혼재되어 있는 게 SK 네. 이노베이션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4,599억 원. 네. 그래서 이익 대비를 보면 3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숨은 함정이 있죠. 석유, 화학 부분. 그렇죠. 여기서의 정제 마진에 대한 개선 부분들이 이익 개선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이익 개선은 조금 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SK온이 과연 흑자 전환하느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자, 이 기조는 올해 상반기 냉정하게는 올해 연내도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감을 좀 네.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영업 손실 부분이 배터리 사업 부분 안에서만 약 1,847억 원으로 좀 전망을 하면서 적자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올해 7조 5천억 원 규모의 설비 투자를 좀 계획하고 있고 포드와 현대차와 지금 협력 관계 여기 합작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또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 안에서에 대한 중장기 기대감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이 포드와 폭스바겐항 이 배터리 공급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있고요. 이 이후에 스웨덴 폴스타에도 이제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게 올해 양산 부분이 아니라 올해 구축을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겠다는 전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내실을 좀 다지는 해 그리고 여기서 SK온에 대한 비용 통제 이후에 2025년도에 이익 기조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원년의 해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주구에 우리가 선행 지표로 보면 상반기까지는 SK 이노베이션은 좀 주가적인 측면에 대한 여력도는 좀 떨어지겠지만 저는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네, 배터리 셀 3사 실적 전망해 주셨고요. 사실 셀사보다도 실적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거는 양극재 업체들이거든요. 소위 이제 양극재 3대장이 언제쯤 실적이 좋아지느냐. 그 다음에 이제 리튬 가격 오른 게 이제 좀 반영이 돼서 그런 게 이제 1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나타나느냐잖아요. 동양 어떤 주식 가지세요? 네,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도 실적 희비는 예상보다는 거의 뭐 시장의 전망과는 좀 동일한 수준으로 네. 이익 개선들이 좀 빠르게 일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1분기 매출액 전망치를 1조 6천억 원을 좀 전망했는데 최근 리포트는 오히려 매출액을 감소시킨 1조 1천억 원대를 좀 예상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을 31억에서 17억 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조단위 매출치고는 영업이익이 뭐 30억대라는 것, 뭐 10억대 매출이라는 것은 사실 아직도 이익 훼손도가 좀 심하다. 예. 이 리튬 가격에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는 전기차가 공급이 좀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 관련된 판가가 회복되지 못했던 측면. 근데 뭐 최근에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좀 반등하고 있는 흐름들은 오히려 3월 안에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일부 환입으로 이익 개선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는 이번에 큰 효과로 좀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개선 효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업황 우려감 안에서에 대한 이익 훼손은 그래도 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3월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위해 의안 상정을 결정했고 이게 최종 정기 주총에서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이와 별도로 향후에 이전 상장과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들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LNF의 사례를 봤을 때는 이전 상장 계획 수립 이후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더 반영됐던 측면들을 보면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사실 뭐 펀드메탈 관점보다는 이전 상장에 관련된 어떤 수급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실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두드러지지 않는 그죠? 뭐 간신히 흑자를 만들어내는 정도인데 이건 뭐 흑자나 적자나 뭐 왔다 갔다 그죠? 그 수준이라는 거고요. 퓨처엠은 그래도 3사 가운데는 실적이 제일 낮죠? 예.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들을 1,000억대로 좀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이 매출 1분기 매출의 경우에는 1조 2천억 원대. 네. 그런데 영업이익을 260억 원을 전망을 했습니다. 아 그럼 줄었네요? 네,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7억 원의 영업이익. 근데 매출의 외형 규모는 조금 더 비슷하나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조금 더 높다. 근데 이게 사실 뭐 객길이죠. 30억이나 300억이나 1조 2천억 하면 사실은 네, 1,000억은 나와야지. 네. 다만 이제 관건은 지금 N86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 단결정 양극재가 1분기부터 부분적인 출하가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올해 연내 한 20만에서 30만 대에 대한 공급을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직 실적에 대한 반응 효과를 예측하기는 조금 이 갭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부 데이터를 보고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단결정 양극재 부분에 관련된 이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가 됐다면 이익 개선 효과 안에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소폭 더 증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연간 5만 2천 톤 규모의 단결정 양극재 생산 공장을 좀 구축을 했고요. 삼성 SDI에 공급을 한다라고 좀 밝혔는데 포항이랑 이 광양 공장을 최종적으로 이 준공이 좀 된다면 연 8만 2천 톤의 이 공급 캐파를 좀 갖게 되기 때문에 같은 양결정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원가나 단가가 좀 더 비싸게 공급되는 단결정 양극재가 수율적인 문제만 좀 해소가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30만 대 이상 50만 대 목표로 간다면 양극 소재 3사 안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이익 개선을 좀 더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아픈 손가락 LNF는요? 네. LNF의 경우에는 양극 소재사 3사 중에 가장 이 전망이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6,802억 원을 좀 전망을 했는데
그런데 매출액이 좀 더 증가될 것이다. 컨센서스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7,328억 원으로 매출은 좀 증가됐지만 영업 손실액은 더 늘어났습니다. 864억 원에 대한 예측에서 872억 원에 대한 전망치로 좀 예측이 됐기 때문에 LNF의 경우에는 고객사를 다변화시키지 못했던 점,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이익 개선을 가져갈 수 있는 뭐 테슬라 양에 대한 공급 비중이 좀 더 크다 보니까 올해 오늘 인도량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2분기 기조나 하반기 기조까지에 대한 공급량들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네. 있겠지만 LNF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고객사 다변화를 좀 이루지 못한 이슈가 올해 실적에 관련된 어떤 걸림돌도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난관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LFP 양극 소재를 좀 개발하고 있고 관련돼서 최근 리튬 가격 상승 안에서 가장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규모가 양극 소재사 대비해서는 가장 컸던 종목이 또 LNF였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대한 어떤 평가 손익 환익 부분을 얼마만큼 잡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셀 3사, 양극재 3사 실적 체크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일단 셀 쪽으로 보면 LG 엔솔은 대장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좀 실적도 그렇고 그가 셀사 가운데는 역시 그러면 탑픽을 꼽자면 삼성 SDI입니까? 저는 삼성 SDI가 현재 탑픽. 네. 그런데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네.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저가 메리터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봤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인터배터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4680 배터리를 8월부터 양산을 한다. 네. 자, 이 모멘텀은 실적에 관련된 계산법들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고 LG 여기서 엔솔이요? 그렇죠. 예. 얼마만큼 빠른 고객사를 예. 먼저 선점할 수 있는가. 이런 기대감들이 추세 전환 안에서에 대한 상승 탄력들 우리가 좀 예상해 봤을 때 저는 1분기 실적 안에서 영업 손실에 관한 이슈를 좀 해소한다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여력이 좀 더 충분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원픽은 삼성 SDI지만 네. 1분기 실적 이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이익 개선 관점에서 모두 3사가 좀 비슷한 어떤 양상이라면 저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기대감들을 수반하고 있는 네. 에코프로비엠을 조정시 매수는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총이 이 배터리 회사들 다 3월에 끝났다고요? 네, 그렇죠. 근데 몇 가지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 상장권도 있고 액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그 배터리 그러면 3사들은 주총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금호정기주총이라는 것은 주주들에게 향후에 대한 어떤 미래 전략들을 좀 더 공개하는 자리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어떤 메시지가 좀 있었나라고 좀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각각 기업마다에 대한 좀 차별화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어떤 수요 둔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영 환경을 예상한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해는 쉽지 않다라고 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프리미엄 제품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고 있고 46 시리즈의 이 4680 배터리에 대한 양산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보급형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LFP 그리고 니켈 등의 신규 제품을 추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네. 배터리 안에 대해서에 대한 이 구성 요소에 관련된 변화를 좀 추구할 수 있다는 어떤 메시지를 좀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기술 집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법으로 고도화가 될지 이 부분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ESS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요. 네네. 젠솔이 그죠? 예. 네. 그리고 원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원재료에 대한 공급망을 직접 투자와 다변화를 통해서 구매 비용을 효율화할 것이다. 전 이 메시지를 굉장히 좀 크게 좀 주목을 좀 했는데요. 예. 원재료에 관련된 배터리의 원가 요소에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직접 투자와 공급처를 확보를 하겠다는 그 메시지. 대표적인 게 리튬이잖아요. 네네. 네. 그 이게 리튬이 될 것인지 그 네. 이후에 관련된 부가 소재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데 네. 다만 지금 최근에 LG 화학의 경우에는 이 배터리 2차 전지의 어떤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과정 안에서 포스코홀딩스와 결을 좀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LG 화학이 좀 이끌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런 어떤 주주총회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은 공급망에 대한 확보 그리고 원재료에 관련된 이 구매 비용에 대한 이 감소 이슈 이 부분이 원가율과 굉장히 좀 밀접한 연관성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삼성 SDI의 경우에는 전고체 파일럿에 대한 이 라인업을
여기서 셋업을 완료했다. 이게 작년 3월에 좀 구축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OEM사에 샘플을 공급을 했고 현재 양산 평가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파일럿은 시험 생산인데 네네. 그렇죠? 시험 생산이 거의 끝났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군요. 네. 그 작년 12월에도 같은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부분에서 OEM사 대상 법인들은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지금 양산 테스트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량 양산의 시점을 우리가 한 2026년 내지는 뭐 2027년을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터 배터리의 사례를 좀 보면 부분 양산은 내년부터 일부는 좀 할 수 있다는 여운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양산 평가 이후에 어떤 고객사가 먼저 탑재가 될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에서 전고체 전제 핵심 소재 공급망을 확충하고 양산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좀 강한 메시지를 좀 던졌었고요. 조인트 벤처를 확대해서 미국의 좀 인디애나주 그리고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2곳 그리고 GM 합작 공장 1곳을 조기에 착공해서 가동을 할 것이고요. 스텔란티스 1공장의 경우에는 여기서 GM양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양산 준비를 내년부터 준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GM향으로 갈 것인가 스텔란티스 향으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GM 합작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GM에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인디애나주의 이 스텔란티스 1공장 부분에 대해서 46파이 이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좀 양산이 가셔야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SK온이 가장 많은 가치를 인정받는 시점에 IPO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까 IPO에 관련된 일정 수립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계획 발표가 좀 있었고요. 네. 상장을 2028년도 이전에는 상장을 마무리할 생각이지만 2026년도 이전이라도 기업 가치가 반영된다면 IPO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좀 남겼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향후에 사업에 대한 재편을 염두하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가장 큰 이슈로 좀 작용했던 부분들이 최근에 뭐 급격히 부채가 좀 증가가 됐는데 재무 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좀 재편하게 되고 여기서 자회사가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뭐 SKC처럼 네. 분리막이라든가 동박이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들 한 파일로 좀 묶고 이 이외에 뭐 석유 화학 부분에 관련된 분리 이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SK온의 IPO. LG 엔솔이 LG 화학에서 분사하면서 뭐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그죠? 네. 예, 주주들을 배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못할 거 이렇게 못할 텐데 다만 이제 LG 엔솔이 그렇게 IPO하면서 자금 조달해서 네. 지금의 이제 성장 기반을 마련한 거죠. 네. SK 이노베이션도 SK온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죠? 이제 방법에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는 거고요.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 10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특강을 무료로 오픈합니다. 소중하게 마련된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주 발굴 비법을 전수하는 자리로 준비했는데요. 이번 프리미엄 특강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를 비롯해 경제TV 1등 전문가들이 함께합니다. 프리미엄 특강 일정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한국증권TV 개국 4주년 기념으로 마련한 프리미엄 무료 특강과 함께 시청자들의 2024년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양극 3사는요? 네. 양극 3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코멘트가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메시지는 좀 없었는데 먼저 네. 에코프로베의 네. 경우에 좀 말씀드리면 하반기부터 LFP 양극재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다. 아직 뭐 구체적인 어떤 계획 수립은 없었는데 지금 에코그룹주들이 굉장히 좀 주주 소통들을 좀 더 강화하고 있고 전략 등에 관련된 어떤 공개들은 가장 먼저 네. 빠르게 좀 움직여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OEM사 그리고 셀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신규 고객사를 좀 다변화를 하고 여기서 확장될 수 있는 고객사를 좀 더 만들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서 지금 이 3원기 안에 들어가는 이 양극 소재를
이 중저가 시장 부분으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이 구체된 일정들은 향후에 추후 뭐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도 뭐 공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이 원안대로 좀 승인됐기 때문에 연내 이전 상장은 좀 가시화가 됐고 여기서 네. 정관 변경을 했는데 여기서 뭐 중간 배당에 관련된 조항을 좀 신설을 했습니다. 아직 뭐 이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많은 투자를 좀 선행을 해야 되지만 네. 앞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이 중간 배당 조항을 좀 신설했다는 것은 향후에 선언적 의미로 그렇죠. 네. 배당을 네, 우리도 중간 하겠다. 배당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어떤 단서를 마련했다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당장 뭐 줄 수 있는 뭐 여건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주주도를 달리기 위한 어떤 정책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좀 열심히 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먼저 포스코홀딩스가 이 정통 철강맨 출신 장인환 회장을 장인화. 예. 장인환 회장을 선임을 했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이 신규 회장에 대한 취임에 대한 안건에 찬성을 좀 하게 되면서 네. 취임 이후에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확장이 저해될 수 있다라는 어떤 주주들의 어떤 우려감도 좀 컸지만 네. 여기서 뭐 철강도 잘 키우고 2차 전지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메시지는 좀 있었습니다. 네. 다만 여기서 그 방법이라든가 향후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 그다음에 밸류체인을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어떻게 좀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코멘트는 좀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가셔야 되는 전략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다소 정기주총회를 끝냈지만 전략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임 회장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신사업에 대한 당연히 가겠죠. 저는 이제 2차 전지 우리 안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가 있는데 네. 철강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2차 전지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거겠죠. 그죠?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이제 좀 앞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요. 예. 네. LNF의 경우에는 이 신사업 분야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좀 약간 원론적인 좀 발언이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대구 국가 산단의 음극재와 LFP 양극재에 대한 생산 공정을 신설해서 2026년도에는 양산을 하겠다라고 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 뭐 LS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전구체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그렇게 해서 발표했는데 지난번 기사 됐던 거죠. 네네. 네. 이건 뭐 지난 이슈였고 이게 언제 착공이 돼서 어떤 비용을 어떻게 좀 움직여질 것인가 이 부분이 올해 연내는 좀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서 공급망의 다변화 기조 속에서 최근에 뭐 이 공식 하나 있었죠. 30만 톤을 전체 13조 2천억 원 규모 SK온에 공급하고 맞아요. 장기 예. 계약 체결권인데 이게 반영되는 시점이 한 2027년에서 2028년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현재 주가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들을 주가에 좀 반영되지는 못한 어떤 측면들 좀 있지만 업황이 회복되고 중장기적으로 이 전기차 업황이 회복되는 관점에서 대한 테슬라에 대한 향에 대한 어떤 비중을 SK온에 관련된 이 배터리 탑재 부분도 확장을 해 나갔다는 것은 북미양 시장의 다른 고객사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좀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업체들 최근에 있었던 주총에서의 포인트들 아주 정리를 한꺼번에 해주셨고요. 그 포인트 좀 말씀하신 거 정리해보고 역시나 또 우리 이 관심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LG엔솔이 아까 공급처 다변화한다는 걸 눈여겨보셨다고 하고 네네. 그죠? 포스코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워낙 그런 그 원재료 일관 체제가 잘 돼 있는데 그죠? LG엔솔은 말씀하신 것처럼 LG화학이 사실 뒤에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소재나 이런 쪽으로 이제 눈에 띄고 LFP 다 여기저기 하겠다는 얘기가 그죠? 네. 많이 띕니다. 결국은 이제 중국산 저가 경쟁 이런데 우리가 뭐 LFP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죠? LFP 하겠다는 얘기 있었고, 네. 자 그러면 2차 전지 얘기를 두 가지 주제로 쭉 했는데 흥미롭게 실적 관점, 수급 관점 또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의 관심주를 이렇게 딱 끊어오셨는데 이게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전체적인 업황 안에서에 대한 탑픽 이런 거에 대한 관점보다 네. 주주총회에 관련된 리뷰, 주주총회 관점에서 그 봤을 관점에서 때 조금 다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에 대한 편입 관점이었는데요. 네. 저는 장기적 실적 관점에서는 삼성 SDI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우리가 이슈나 양산 일정이나 새로운 어떤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구체화하는 수급 관점에 대해서는 에코프로 BM 들어갈 거고. 삼성 SDI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 LNF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4680 배터리 이 이슈까지 좀 더해진다면 네. 수급 관점에서 이렇게 네 종목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그리고 큰 틀에서에 대한 확장성을 좀 고려해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엔,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결국에 뭐 공통적인 부분들은 네. 2차 전지 섹터가 향후 10년 안에서에 대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외형 가치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에는 뭐 변함이 좀 없지만 단기적 관점, 개별 수급의 관점에서에 대한 차별화는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얘기 쭉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업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레거시란 말이에요. 그죠? 2차 전지 내에서 사업 자체는 신사업이지만 이미 뭐 LG엔솔, 삼성 SDI 뭐 이런 쪽은 다 이제 이미 전통이고 그죠? 네. 2차 전지 안에서도 이제 신사업을 하거나 최근에 주목받던 것들은 소재나 그다음에 뭐 전고체나 혹은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리튬 관련주나 이런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지 않은 이쪽은 사실 좀 무거워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직까지도 그죠. 네. 그러니까 투자기에는 단기적인 투자기에는 그런 소재나 이런 쪽에 좀 찾아야 되는 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네. 좀. 네. 그래서 저는 SKC도 주목을 해보자. 지금 예. SKC가 동박, 예. SK 넥실리스가 글로벌 동박 제조 1위죠. 네. 작년에 뭐 가동률을 보면 지금 말레이시아 공장이 하반기부터 가동을 했는데 전체 가동률이 한 4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 한 60%대까지 회복하겠다. 올해 연말까지는 8에서 90%대까지 가동률을 확대시키겠다. 그런데 관건은 전기차가 생각보다 팔리지 않는다면 동박 가동률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예. 여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SKC가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 안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이 또 실리콘 응급제 이 두 가지에 관련된 사업 모멘텀을 좀 갖고 있고요. 작년에 ISC라는 이 소켓을 공급하고 있는 소재사, 반도체 소재사를 좀 인수를 했는데 네. 여기에 더해서 올해 반도체의 최대 지금 화두로 좀 작용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이죠. 유리 기판에 네, 관련된 네. 모멘텀. 그래서 크게는 2차 전지 소재와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관련된 이 사업 확장. 이 두 가지에 관련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최근에 SKC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도체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과도하게 하락됐던 측면들은 동박에 관련된 캐파가 거의 반영된 측면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 본업이 자리를 잡는 구간에 온다면 SKC에 대한 이익 가치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 부분에 관련된 합산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반영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했던 배터리 셀 3사나 양극 소재사를 좀 더 논의를 한다면 네. 저는 SKC가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소재 업종에 대한 궁금증도 여쭤봤더니만 또 관심지를 하나 풀어주셨습니다. SKC.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주주총회로 알아보는 2차 전지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